1.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뭐 방법은 78 곱하기 1은 78. 1600보다 크지 않구나. 이렇게 해서 쭉 해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친구들? 자, 그 다음에 78과 가까운 수인 80과 1600을 비교해서 그러면 80 곱하기 20, 8이 16이니까요. 80 곱하기 20이 1600이겠구나 해서 뭐 78보다 80이 크니까 네모는 20보다 큰 수를 넣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친구들이 잘 방법을 골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도 한번 해봅시다. 78과 네모를 곱했을 때 1600보다 커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네모가 대략 몇 줌인지 보기 위해서 뭐 10을 곱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780. 자, 그러면 780이면 1600보다 꽤 많이 적죠. 그래서 꽤 많이 작은 수이니까 10이 아닌 20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78 곱하기 20. 8이 16, 1560. 1560은 어떤가요? 그쵸? 자, 네모가 정리를 해볼까요? 비슷한 상황이 됐으니까 네모는 21대. 78 곱하기 20은 1560이죠. 그러면 1560은 어떤가요? 1600보다 작죠. 그래서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600과 1560 차이가 작잖아요. 그래서 아까 10에서 20처럼 많이 간격을 벌릴 필요는 없겠고, 이번에는 그 다음 수인 네모는 21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78 곱하기 21이 되겠고, 78 곱하기 21은 78 곱하기 20에 78을 더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시 곱해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러면 1638. 그러면 1638은 1600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렇죠? 1600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죠. 그래서 21부터는 1600보다 크기 때문에 뭐 네모가 22일 때, 23일 때 쭉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작은 수, 조건에 맞는 가장 작은 수를 물었기 때문에 1번의 답은 네모가 21입니다. 2. 곱이 900에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했네요. 자, 곱이 900에 가깝다. 자, 곱이 900에 가깝다는 거는 90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900이라는 수가 있다면 곱은 90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900보다 클 수도 있고, 이 상황인 걸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137 곱하기 네모가 900에 가깝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137 곱하기 1부터 해볼 수도 있겠고, 100 곱하기 9가 900이겠구나. 그러면 곱해지는 수가 100보다 큰 137이니까 곱하는 수인 네모는 9보다 작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거꾸로 가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거꾸로 가는 방법을 택할게요. 그러면 네모는 8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37 곱하기 8이 되겠네요. 자, 137 곱하기 8은 7, 8에 56, 83, 24, 29, 8일은 8 해서 1096이겠네요. 자, 그 다음 아직 900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7을 해야겠죠. 137 곱하기 7은 7, 7에 49, 7, 3, 21, 25, 7, 1은 7,
59. 좀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작은 수로 넣어 볼게요. 그러면 137 곱하기 6. 자, 137 곱하기 6. 7, 6에 42, 3, 6, 18, 22, 6, 1은 6, 8.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견했어요. 볼게요. 네모가 7일 때는 959. 그래서 900과 가깝긴 한데 900보다 큰 959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네모가 6일 때는 900과 가까운데 900보다 작은 822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수 중에 누가 900에 더 가까운가 했을 때 우리는 차이를 알기 위해서 빼봐야겠네요. 자, 959에서 900을 뺀다면 두 수의 차는 59네요. 그러면 900에서 59가 커진 959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822가 더 작으니까 900에서 빼봐야겠죠? 자, 그럼 몇인가요? 그렇죠. 78이죠. 그러면 822는 900보다 78 작아요. 차이는 우리가 78과 59 중 78이 더 크기 때문에 900과 가까운 수는 59 차이 나는 네모가 7일 때였던 959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선 959를 묻는 게 아니라 네모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이 48cm인 정사각형 6개를 이어붙였습니다.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한 변이 48cm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한 변이 48cm인데 그 48cm가 도대체 몇 번 있는지. 자, 그래서 굵은 선에 선생님이 그냥 숫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48cm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따라서 굵은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48cm에 14배겠죠. 14번 있었으니까. 따라서 식은 48 곱하기 14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은 왼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84, 32, 44, 16. 그 다음에 8일은 8, 4일은 4. 따라서 계산을 마쳤더니 672cm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3번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길이는 672cm입니다. 4번 길이가 5m인 철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한 개 만들었습니다. 삼각형을 만들고 남은 철사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문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면 5m의 철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철사를 우리가 5m라고 정해놓읍시다. 그런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한 개를 만들고 철사가 남았기 때문에 한 변, 한 변, 한 변 해서 세 변에 이만큼씩 철사가 사용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남은 길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터와 센티미터의 관계가 필요하겠구나 알게 됩니다. 자, 5m를 먼저 몇 센티미터인지 알기 위해서 1m를 기억해내 봅시다. 자, 1m는 그렇죠. 100cm였죠. 따라서 5m는 100cm가 5번 있는 것이므로 100 곱하기 5 해서 500cm입니다. 그래서 여기 5m는 500cm와 같구나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각각 142cm이므로 삼각형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철사가 사용됐는지 알아봅시다. 따라서 삼각형 세 변의 길이의 합. 이만큼이 삼각형을 만드는데 사용된 철사의 양이겠죠? 길이겠죠? 그래서 142가 3번. 왼쪽에다 계산을 합시다. 3, 2, 6, 4, 3, 12, 3, 1은 3에 1 더함으로 426이겠네요.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의 합은 426cm.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426cm.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만 하면 되네요. 남은 철사의 길이. 자, 500cm에서 우리가 426cm를 삼각형을 만드는 데 사용했으므로 남은 철사는 74cm임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4번의 답은 74cm입니다. 5번 어떤 세 자릿수의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어 9를 곱했더니 3834가 되었습니다. 처음 세 자릿수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심하니까 기본 나눗셈을 배웠다면 무척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곱셈으로 푼다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 자릿수, 어떤 세 자릿수가 기준이 되겠네요. 어떤 세 자릿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의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수에 대해서 기준을 원래는 100의 자리 숫자가 기역, 10의 자리 숫자가 니은, 1의 자리 숫자가 디귿이었다고 하면 기역 백 니은 10 디귿이라는 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의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다 보니 디귿 백 니은 10 기역 이런 수가 되었겠네요. 자, 그러면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읽을 땐 디귿 10, 디귿 백 니은 10 기역 이라고 읽을까요? 자, 그러면 거기에 9를 곱했을 때 3834.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9하고 기역을 곱했는데, 자, 9하고 기역을 곱했어요. 기역 곱하기 9라고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자, 기역 곱하기 9는 10의 자리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 1의 자리 숫자는 4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곱셈 9구 9단을 외웠을 때 1의 자리 숫자가 나오는 게 딱 한 번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69, 54입니다. 그래서 54겠구나. 그러면서 기억은 6일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6이 됐어요. 여기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쓸게요. 6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6, 9, 54 받아 올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니은과 9를 곱한 후, 자, 니은과 9를 곱한 후 받아 올림했던 5를 더한다면 10의 자릿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1의 자리 숫자는 3이 된다. 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곱하기 9까지는 5를 더하기 전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그죠 8이었겠네요. 자, 그러면 곱셈 9구 9단을 외워서 니은 1의 자리 숫자가 8인 경우를 찾는다면 니은은 누군가요? 그렇죠. 2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18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23이었다는 거죠. 그 1의 자리 숫자를 몰라서 모를 때여서 받아 올림이 있을지 모를 때여서 선생님이 는을 안 썼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니은의 2를 또
조금 지저분해지더라도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9, 2, 18에다가 5를 더해서 23이 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에 2를 살포시 받아올린 숫자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디귿과 9를 곱한 후 2를 더하면 38이구나 알게 되죠. 자, 그래서 디귿 곱하기 9까지는 2를 더하기 전이니까 38에서 2를 뺀 36. 그렇다면 디귿은 36 나누기 9여서 4구나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세 자릿수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기다 옮겨볼게요. 디귿은 4고 니은은 2고 기억은 6이고 그러면 처음 수는 그렇죠. 여기서 6하고 4를 바꾸는 것이므로 이렇게 624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으로 더 해준다고 했으니까 더 해볼게요. 자, 우리가 나눗셈을 배웠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꾼 수인 디귿, 100, 니은, 10, 기억 이 수에다가 9를 곱한 수가 3834이므로 디귿, 니은, 기억은 거꾸로 계산해서 3834 나누기 9가 되겠죠. 그러면 또 왼쪽에 살포시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눗셈을 배운 친구들만, 안 배운 친구들은 위에 계산으로 합시다. 자, 9, 4, 36 그러면 23, 9, 2, 18, 54, 9, 6에 54, 0까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 계산이 426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는 기억 100, 니은 10, 디귿이므로 6과 4를 바꿔서 624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구하는 처음 세 자릿수는 624임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수다리는 문방구에서 750원짜리 수첩 4권과 50원짜리 도화지 10장을 사고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냈습니다. 수다리가 받아야 할 거스름돈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수다리가 문방구에서 산 문구의 금액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수첩 4권. 자, 수첩 4권의 값을 구한다면 750원짜리 4개이므로 750 곱하기 4겠네요. 750 곱하기 4. 5, 4, 20. 7, 4, 28, 30. 자, 3,000원이겠네요. 자, 그러면 수첩 4권의 가격은 구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 도화지 10장. 자, 그러면 도화지 10장의 값. 그러면 50원 곱하기 10이므로 여기는 그냥 계산이 되겠네요. 500원. 자, 그렇다면 수다리가 산 물건의 값의 합을 봅시다. 그러면 산 물건의 합. 자, 그러면 3,000원만큼의 수첩과 도화지 500원. 면 3,500원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수다리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데 거스름돈은 낸 돈에서 물건값 3,500원을 뺀 1,500원임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6번의 답은 1,500원입니다. 7번 그림에서 같은 원 안에 있는 수 길이의 곱이 720으로 같을 때 기억 곱하기 디귿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같은 원 안에 있는 수 길이의 곱이 720이다. 요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마다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원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 원에서 볼 때 첫 번째 원 안에 있는 수는 30하고 기억인데 이렇게 곱했을 때 720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나눗셈을 배운 친구는 나눗셈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넣을 생각은 좀 하지 말고 30 곱하기 20, 30 곱하기 30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30 곱하기 20은 600, 30 곱하기 30은 900. 그러면 900은 720을 넘기 때문에 30 곱하기 20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더 한참 키워야 되니까 기억을 20에서 23으로 다시 좀 더 큰 수를 넣었더니 690이 되네요. 그러면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수를 하나 더 큰 수를 넣었더니 자, 72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여기에서 기억은 24구나. 자,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원입니다. 자, 우리가 니은을 구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아직은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 같지요. 자, 차근차근 할게요. 자, 두 번째 원에서 기억 곱하기 5 곱하기 니은 역시 720이어야 된다. 같은 원 안에 있는 수들의 곱이 720이니까. 자, 그런데 기억이 24근임을 알 수 있었고 자, 그렇다면 120 곱하기 니은은 720이다. 자, 그러면 여기 24였던 거 적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20의 5배가 600이겠고 조금 더 크니까 120의 6배를 해봤더니 72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니은은 6이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 원을 봅시다. 자, 세 번째 원에서는 알 수 있는 게 니은 곱하기 디귿은 역시 720이다. 그런데 니은은 우리가 방금 6인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6 곱하기 디귿은 720이다. 자, 우리가 방금 본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120이랑 6 곱하면 720인 거를 한번 알았죠. 따라서 여기에서 니은이 6이므로 디귿이 120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똑같은 것처럼 6, 120, 120일 때 720이라는 같은 결과를 가질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묻는 게 기억과 디귿을 곱한 값이므로 24 곱하기 120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선생님은 세 자릿수를 먼저 쓸게요. 자, 0사는 0, 2사 8, 1사는 4. 자, 2영은 0, 2는 4, 1은 2. 자, 2880임을 알게 되네요. 따라서 7번의 답은 2880입니다. 8번 학교 도서관에는 4,500권의 책이 있습니다. 동화책은 56권씩 26줄 꽂혀 있고 위인전은 38권씩 25줄 꽂혀 있습니다. 동화책과 위인전을 뺀 남은 책은 몇 권입니까? 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뭐 생각을 해보면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이게 4,500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동화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위인전도 있고 그리고 그걸 뺀 남은 책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저 두 종류의 책을 뺀 남은 책은 몇 권일까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동화책이네요. 그래서 계산 실수만 없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는 잘했을 것 같아요. 동화책은 56권씩 26줄이므로 56 곱하기 26이겠죠. 자, 그렇다면
왼쪽에 계산을 해볼게요. 66에 36, 65, 30에 3을 더하는 거죠. 6이 12, 5이 10, 1456권이네요. 자, 그 다음 위인전. 자, 위인전은 여기 있네요. 38권씩 25줄. 그래서 38권씩 38을 25번 더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38 곱하기 25가 되겠네요. 자, 38 곱하기 25는 자, 8, 5, 40, 5, 3, 15, 19, 8, 2, 16, 3, 2, 6, 7. 950권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1456권, 위인전이 950권. 따라서 남은 책은 동화책과 위인전을 전체 4500권에서 빼는 거네요. 자, 그러면 두 책을 먼저 더해서 빼도 되겠고, 선생님은 그냥 차근차근 빼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4500권에서 동화책도 빼고 위인전도 뺄게요. 자, 그러면 4500 빼기 1456. 그러면 4. 9에서 5를 빼면 4. 4에서 4를 빼면 0. 4에서 1을 빼면 3. 그러면 3044에서 다시 950을 빼는 거죠. 그러면 4, 9. 9였는데 9를 빼면 0, 2. 그래서 2094권이겠네요. 따라서 8번의 답은 남은 책이므로 2094권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9번이에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큰 톱니바퀴가 한 번 돌아갈 때 작은 톱니바퀴는 3번 돌아갑니다. 큰 톱니바퀴가 1분에 4번 돈다면 1시간 20분 동안 작은 톱니바퀴는 몇 번 돌게 되는지 구하시오 했네요. 여기에서 그 톱니바퀴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톱니바퀴 도는 것보다는 둘의 관계로 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톱니바퀴가 돈다 했으니까 한번 본다면 선생님 그림이 별로긴 해요. 자, 그러면 이 톱니와 이 톱니가 맞물려 돌고 그 다음에는 이 톱니와 이 톱니가 맞물려 돌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톱니 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회전수만 보면서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톱니바퀴가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자, 큰 톱니바퀴가 한 번 돌아갈 때 작은 톱니바퀴는 3번 돌아간다. 자, 그러면 톱니바퀴가 큰 톱니바퀴가 있고 작은 톱니바퀴가 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더 볼게요. 큰 톱니바퀴가 1분에 4번 돈다면 1시간 20분 동안 작은 톱니바퀴는 몇 번을 도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1분에 큰 톱니바퀴는 4번 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4번이라고 적을게요. 그런데 큰 톱니바퀴가 한 번 돌 때 작은 톱니는 3번 돈단 말이죠. 그러면 저 큰 톱니바퀴가 4번 돌 때마다 한 번마다 작은 톱니는 3번 돌기 때문에 얘는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겠죠. 결국 3 곱하기 4인데 큰 톱니바퀴 한 번마다 작은 톱니바퀴가 3번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저렇게 식을 적게 된 거죠. 그러면 얘기는 해줬으니까 3씩 4번, 그래서 12번 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시간 20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1분에 4번 도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시간 20분 역시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1시간 20분은 1시간이 60분이고 거기에 20분이 더 있는 거죠. 따라서 80분인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80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 적어볼게요. 자, 큰 톱니바퀴 1분에 4번 도니까 뭐 80분 동안에는 4번씩 80번 돌겠죠. 묻진 않았지만 그래서 320번을 돌겠네요. 자, 작은 톱니바퀴는 1분에 12번 도는데 그걸 80번 도니까는 960번 돌겠네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작은 톱니바퀴가 1시간 20분 동안 몇 번 도느냐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거 요 식이 잠시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작은 톱니바퀴가 1시간 20분, 즉 80분 동안 도는 횟수이므로 960번이라고 적어줘야겠습니다. 10번 어느 공장에서 장난감을 20분에 6개씩 만듭니다. 이 공장에서 쉬지 않고 하루에 7시간씩 장난감을 만든다면 일주일 동안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20분에 6개. 자, 여기는 20분. 자, 그 다음에 하루에 만드는 시간은 7시간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 동안. 자, 요렇게가 중요한 말이겠네요. 자, 그러면 1시간이 몇 분인지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1시간은 60분이죠. 따라서 이 공장에서 20분 동안 장난감을 6개를 만든다면 1시간에는 6개씩 3번. 20분이 3번이어야 1시간이니까는 18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장난감은 7시간을 만든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7시간 동안 만드는 개수가 중요한데 그것은 18개씩 7번 만드는 것이므로 8, 7에 56, 7일은 7, 126개를 만든다 라고 우리가 우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동안 만드는 장난감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일주일 동안 만들 수 있는 장난감 수. 자, 그러면 하루에 7시간만 만들기 때문에 하루 생산하는 장난감 개수는 126개. 일주일은 7일. 그러면 126 곱하기 7은 6, 7에 42, 7이 14, 18, 7일은 7, 8. 따라서 882개이겠네요. 10번의 답은 882개입니다.